오늘은 가죽공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공예란 가축의 가죽을 가공해서 생활 속 소품을 직접 만드는 공예인데요. 가죽으로 예술적인 물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죽공예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디자인, 패턴을 실물 크기로 그리고요. 2단계, 가죽과 장식을 고릅니다. 그리고 재단을 하죠. 3단계, 가죽을 얇게 깎아내는 작업을 PR이라고 하는데요. PR을 하고 가죽을 서로 겹쳐서 바느질하는 작업을 통해 가죽공예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통가죽, 컬러링 소가죽, 양면 가죽 종류가 있는데요. 통가죽은 가죽 생지로 조각과 염색을 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학교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예용 가죽이기도 합니다. 컬러링 소가죽이란 소가죽에 색을 입히거나 무늬를 일괄적으로 넣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별도의 염색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아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양면 가죽은 한 면만 단면에만 염색이 된 것이 아닌 양면에 모두 염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안감 없이 예쁜 작업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가죽과 인조가죽, 양가죽도 있는데요. 돼지가죽 같은 경우에는 돈피라고도 해요. 마찰에 강하고 모곡이 크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주로 안감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다양한 종류와 색상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자라는 말 보셨을 거예요. 인조가죽입니다. 합성 소재나 내구성, 통기성, 흡수성 모두 떨어지지만 다양한 무늬나 색상이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가죽,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표면이 부드럽기 때문에 장갑, 가죽 같은 자파와 부드러운 소재로 사용되는 의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죽의 용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베지터블 가죽, 베지터블 가죽, 베지터블 가방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베지터블이란 식물에서 채취한 탄닌으로 40일에서 100일 이상 천천히 무드질한 가죽으로 가죽의 손상이 최소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가죽을 말해요. 그럼 무드질한 가죽이란 도대체 뭘까? 무드질이란 동물의 원피를 세척한 다음 원피에서 불필요한 단백질, 지방, 혈액, 수분을 제거하고 방부성, 유연성, 내구성을 높이는 공정 과정을 말한다. 어렵죠? 자, 베지터블 무드질이란 우리 몸에 해하지 않은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가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죽공예 체험을 하러 떠날 건데요. 친구들에게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한번 할게요. 필요 재료는 재단된 양면 소가죽, 앞뒤, 가죽실, 가죽바늘, 그리고 핸드메이드 라벨, 카드 지갑, 목걸이 끈입니다.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가죽공예에 대해서 많이 배웠나요?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에 앞서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재단된 양면 가죽 뒷면과 앞면 2장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죽실 비니모 8호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늘, 라벨, 핸드메이드 라벨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번에 교통카드 지갑, 목에 걸 목걸이 이렇게 키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마감할 때 사용할 가위예요. 양면 가죽을 활용해서 교통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친구들과 바느질 기법은 락 스티치라 그래서 바늘 하나와 실 하나, 한 손 바느질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바늘에 실을 먼저 꿰어 보도록 할게요. 실이 엉킬 수 있으니까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실이 긴 이유는 우리가 바늘할 때 가죽의 실의 크기는 4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자, 바늘에 실을 꿰는 방법은 이렇게 바늘 귀에 실을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죠. 근데 바느질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실이 쏙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바늘 귀에 실을 넣어줄 거예요. 자, 바늘 귀에 실을 이렇게, 친구들 잘 보이나요? 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대신 넣어줄 때는 바늘보다 길게, 자, 1배 반 정도 길이를 빼내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늘보다 긴 실이 삐져나왔죠. 이 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중간으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 가느다란 실 중앙으로 바늘을 통과. 어려울 것 같죠, 친구들?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죽 바늘의 특성은 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친구들 찔린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게 찌르지 않는 이상은 피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죽 바늘의 중심을 통과. 혹시 보이나요, 친구들? 네, 이렇게 중앙을 통과. 자, 이 통과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통과. 이렇게. 그리고 한 번만 더 통과할게요. 자,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면 실을 빼줍니다. 자, 그럼 아까는 쑥 빠져나왔던 실이 지금은 바늘에 걸려서 빠지지 않죠. 이게 가죽 우리가 매듭 잡는 방법이에요. 바늘은 고정을 했으니 이번엔 실을 묶어 줄게요. 자, 끝에 부분을 자, 어떻게 묶어 줄 거냐면 동그라미에서 X자에서 짧은 실을 위로 놓고요. 그 실을 안으로 넣어서 빼줍니다. 자, 여기 한번 묶였죠? 이 묶인 상태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친구들 모두 이렇게 마감을 지어줬나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재단된 앞면, 교통카드 앞면에 라벨을 달아줄 거예요. 핸드메이드 라벨. 자,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줄 때 앞에서 뒤로 들어가지 않고요. 뒤에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유는 우리 이 매듭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으로 숨겨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매듭을 지었다면 구멍 2개 중에 안쪽에 있는 구멍으로 나오고 라벨 구멍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쏙 빼주세요. 자, 빼어줄 때는 엉키지 않도록 뒤에 실을 잡아가면서 천천히. 자, 앞으로 나왔으니 이걸 다시 뒤로 보내줄게요. 그 옆에 있는 구멍입니다. 자, 내 엄지손가락 길이만큼 자릅니다. 그 다음 묶어줄게요. 묶는 방법은 양 고리가 X자로 되게 묶어주고요. 짧은 고리를 안에 넣어서 묶어주면 됩니다. 자, 한 번, 그리고 우리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자, X자로 놓고 당겨서 2번. 5mm 정도 간격을 남겨두고 잘라줄게요. 반대쪽을 바느질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자, 이렇게 마감이 되었어요. 앞으로 나오고 앞에서 다시 뒤로. 자, 그리고 한 번 더 끊어주겠습니다. 끊은 다음에는 매듭을 지을게요. X자로 만들고 아래에 있는 것을 안으로 넣어서 묶어주기. 자, 마감을 한 번 더 지어주겠습니다. X자를 꼬아서 다시 안으로 넣어서 잡아당기고 꽉꽉 잡아당긴 상태에서 5mm 남겨놓고 끊어주기. 자, 그럼 앞면에 핸드메이드 라벨 고정이 됐어요. 자, 이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가죽을 서로 접합해야 해요. 자, 접합을 하려면 다시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줘야겠죠. 네, 매듭을 지어줄게요. 끝에 X자 고리를 만들어서 짧은 고리를 안으로 넣어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자, 그럼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이 매듭이 또 삐져나와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안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 구멍 보이죠? 이 구멍 뒤에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그럼 매듭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튀어나온 실은 5mm 남기고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합쳐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죽이 어긋나지 않게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뒤에서 한번 나오면 앞에서 다시 뒤로 들어갑니다. 자, 앞면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뒷면도 다시 옆칸으로 한 칸 가서 앞으로, 다시 앞면에서 뒷면으로. 자, 바늘을 뺄 때에는 실이 엉키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자, 친구들 여기까지 다 해 주었나요? 바늘을 가운데 연결 부분에 넣고 통과시킨 상태에서 통과할 때 구멍이 생기면 이 구멍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하면 통과시키면서 자, 묶어준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끝내도 되지만 우린 더 튼튼하게 할 거니까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다시 바늘땀을 나와서 스티치를 한 번만, 갔던 길에 한 번만 더 스티치를 할게요. 하나, 뒷면에 여기 하나, 그리고 뒤로 한 번 더 보내서 당기고 가위로 가까이 잘라주겠습니다. 자, 카드 지갑 완성되었어요. 마감도 모두 잘 되었고요. 카드 지갑에 목걸이 끈 달기로 했었죠? 구멍에다가 목걸이 끈을 넣고 몸체를 넣어서 쭉 빼주면
카드 지갑 완성!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 중에 가죽공예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도 참 많았죠.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좋습니다. 디자인 및 공예 관련 학과를 졸업한다면 가죽 공예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디자인 학과나 공예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가죽 공예 배울 수가 없나요? 전문가가 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학과를 꼭 졸업하지 않더라도 가죽을 좋아하고 만들기를 좋아한다면 민간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가죽공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죽공예 전문가가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크게 3가지로만 추려볼게요. 의류나 소품, 우리 생활 소품으로 가죽공예를 만들 수 있는 직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교육을 담당하는 가죽공예 지도사나 가죽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공방을 한다거나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학원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만든 가죽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가죽 제품의 보관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는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이 좋고요. 다음은 습도가 낮은 곳, 장마철에는 가죽 안에 신문지 넣어두시면 더 좋아요. 제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의 노출을 계속 받으면 가죽이 변색되기도 합니다. 4번째, 가죽 제품은 서로 맞닿지 않게 보관해야 해요. 고온다습할 경우에는 가죽이 오염되거나 가죽의 피막이 녹아서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죽은 더스트백 혹은 커버 등으로 덮어서 별도 보관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가죽 공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나요? 친구들의 만들기 시간도 즐거웠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도 모두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